제2연평해전 마지막 전사자 정병칠 사령관. (2002년 6월 29일) 토요일, 우리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 터키와의 3, 4위전으로 전 국민이 빠져있을 때, 그날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바다는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의 불법 NLL 침범으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계획적으로 도발을 준비한 제2연평해전.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은 고속정 4척이 대응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수뇌부는 적이 쏘기 전까지는 쏘지 말라 라는 안이한 대응 지침을 내렸고, 우리 해군은 사격이 아닌 차단 기동, 즉 배를 배로 막는, 몸으로 막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비정에서 경고 없는 공격 개시. 북괴는 선제 공격과 함께 당시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이 있는 곳부터 공격. 윤영하 소령은 즉시 대응 사격을 명령하고 그 직후 북한 저격소총에 전사했습니다. 이후 당시 부정장 이희환 중위가 양다리에 기관포탄을 맞아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도 지휘를 인계받아 전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 357정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전투 불능의 상태. 그러나 우리 전우들은 끝까지 싸웠고 북한 해군 경비정을 반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적의 기습 공격을 받자 당시 이함대 사령관 정병칠 제독은 보복 응징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우리 초계함의 함포 50여 발로 적 경비정을 공격해 반침몰 상태로 몰아갔고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갑자기 상급부대에서 격파 사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정병칠 제독은 교전 규칙대로 전투를 지휘해 격파 사격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당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 북괴의 도발에 당시 군 수뇌부는 적을 놓아주라는 지시를 해군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책임 회피. 합창과 해군은 서로 그런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당시 이함대 사령관 정병칠 제독은 다 내가 떠안겠다며 그 모든 책임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 바로 패장으로 몰아세웠고 그를 무능한 지휘관으로, 보직 해임으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시 정부는 남북 화해 무드와 무조건적인 햇볕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피하고 싶었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교전의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정병칠 제독에게 집중해왔고 그를 패장으로 몰아세웠고 온갖 죄인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국방부는 이함대 사령관 보직 해임을 내렸고, 그러나 군 내부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교전 수칙을 지키라 했고 지켰고, 자신의 부하가 전사에 보복하려 했지만 그 보복마저 중간에 막아선 군 수뇌부가 그를 어떠한 책임으로 보직해임을 시켰는지, 그러한 분노도 많았지만 정병칠 제독은 이 전투의 수습이 먼저다, 다친 장병들을 챙기고 부하들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생각으로 오랜 세월 침묵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간 박동혁 병장의 입원실. 박동혁 병장은 정병칠 사령관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고 정병칠 제독은 꼭 낫게 해준다며 이야기했지만 결국 같은 해 9월 20일 박동혁 병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년 6월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잃은 생각에 회한을 토로하며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제2연평해전이 벌어지고 약 2달간 집에 단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정병칠 사령관. 떠나간 부하들의 장례 그리고 그들의 예우에만 집중하느라 집에 한 번 오지도 못했던 정병칠 사령관은 집에 와서도 자꾸 한심을 내쉬며 혼잣말로 죄책감을 토로했다고 가족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병칠 사령관은 1952년생으로 해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 해군 5전단장, 합참, 전략, 기획처장 등을 거쳐 이함대 사령관으로 영전,
정병칠 제독은 평소 부하를 자식처럼 사랑했던 지휘관이기에 연평해전에서 먼저 떠나간 부하를 생각하며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감기인 줄 알고 찾았던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2009년 6월 19일 5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연평해전의 마지막 전사자인 셈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통신감청 부대장은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적의 통신을 확인해 보고했고, 심지어 적 북괴는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침몰시키기 위해 RPG-7과 같은 대전차 로켓을 무장하는 등 완전 우리 해군을 침몰시키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북한군이 연평해전 이틀 전부터 해안포를 거명하고 발포라는 용어를 세 차례나 언급해 당시 군 수뇌부에 이 이야기를 전달했으나 이를 뭉개버렸다고 당시 통신감청부대장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거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정병칠 제독은 패장이라는 시선으로 정병칠 제독의 진급은 고사하고 심지어 보직해임을 하려 했고, 오히려 그러한 교전 수칙과 사격 중지 명령을 하달한 군 수뇌부와 작전 담당 핵심 지휘자들은 진급하여 영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평해전 연결식에 군 통수권자는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국가 지도부와 군 수뇌부는 의전이라는 핑계를 들이대며 불참했습니다. 적과 싸워 전사한 전우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지휘하여 승리한 지휘관을 패장으로 몰고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공은 스스로 가져갔던 당시의 군 수뇌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바다, 그리고 천안함. 당시에도 기무부대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했고, 그러나 우리 군은 이를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터진 북괴의 도발, 천안함 피격, 그리고 함장에 대한 패장, 경계 소홀, 책임 전가. 그들을 제외한 지휘부들은 진급하고 영전하는 이 상황. 자신의 부하를 세상에 떠나보내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온, 그리고 본인의 몸에 암을 키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병칠 사령관,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부하의 명예를 위해 수많은 악플, 비난을 받아가며 버텨내고 있는 천안함 함장과 그의 전우들. 과연 우리 군인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인지, 왜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야 하는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간 연평해전 마지막 전사자 정병칠 제독, 그의 명예, 그리고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